당신의 계좌를 더블업시키는 골든타임 더블밸류업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세트입니다. 네. 이제 우리 댓글창도 약간 헷갈리고 있습니다. 검거를 해야 될지 찬양을 해야 될지. 그러나 빈센트는 늘 그 자리였습니다. 네. 네. 오늘 좀 밀렸네요. 오늘 좀 밀리는 거죠? 네. 네, 그럴 수 있는 날도 이런 날도 있는 거고. 네. 그래도 연휴 앞두고 좀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래요? 네. 미국장부터 뭐 심상치 않은 턴이 여전히 밀리고 있네요. 또 그런 것도 보시는군요. 네. 오늘 한 말씀 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부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자, 버너버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진짜 오랜만이에요.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네네. 한 6, 7개월, 7, 8개월 정도. 네, 그쵸? 오전 개편되고 네. 네, 처음이죠. 개편되기 그렇죠. 전에 제가 여기 이 시간에 하다가 네, 개편되고 이제 네, 맞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네. 건강하셨고. 네. 네. 또 채널 또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 하보노. 네,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계시고.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도 요즘 분위기가 댓글 분위기가 썩 어떤 날은 안 좋겠어요. 댓글 분위기가 뭐 그래도 조금 온화하신 편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다들 좀 온화해요, 거기는? 그래도 쬐끔 그래요? 네네네. 그분들 좀 일로 모셔와요. 좀 마음이 좀 넉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부럽다. 요즘 되게 좀 안 좋습니다. 댓글이요. 네. 당연하죠. 오늘 또 많이 떨어지니까. 네. 네. 뭐 그래도 이제 또 안 좋은 날이 있으면 또 네. 좋은 날이 있으니까. 그래요? 네. 하긴 또 보노보노님은 약간 험한 댓글 달기는 네. 이 이미지가 귀여워서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릴 겁니다. 네. 귀여운 이미지. 참 저도 중요한데 말이죠. 정프로도 귀엽잖아요. 아니야, 나는 그냥 좀 멋있는 스타일이지 귀엽진 않아요. 멋있는 스타일. 네. 자, 그러면 우리 보노보노와 함께 오늘 시장 한번 쭉 한번 살펴볼까요? 분위기부터. 네, 뭐 지금 시장 분위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개파락해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장에서부터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좀 재탕 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재탕 뉴스. 네, 예를 들면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연. 이건 사실 이틀 전에도 나왔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게 조금 이슈화가 되고 뭐 속도 지연 일부 지역이니까 괜찮아라고 시장이 넘겼었던 내용인데 그게 갑자기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하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일에 특히나 하이닉스 ADR 쪽에서 크게 상승을 좀 했었잖아요. 그게 수급적인 영향이 좀 있는데 지금 옵션적인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풋 쪽으로 많은 거래량이 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하방을 좀 대비하는 움직임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하방을 대비한다? 그러니까 더 아무래도 떨어질 이제 걸? 떨어지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아. 풋옵션을 좀 계약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해지 거래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확실히 지금 속스나 아니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간 옵션 거래를 보시더라도 네. 지금 콜보다 풋이 비율이 엄청 높아요. 특히나 주초에는 콜풋 관련된 비율이 7.9 정도까지 굉장히 크게 벌려져 있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담감은 확실히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워낙 강하게 빨리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떨어지면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이렇게 좀 샀을 거예요. 근데 주가가 계속 밀리고 펀더멘털보다 훨씬 더 조금 수급적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출렁거림만 생겨도 많이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옵션 거래가 좀 더 흥행하는 것 같고 단일 레버리지, 단일 이제 종목 ETF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숏이 되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인버스를 잡거나 조금의 해지만 했는데 이젠 그냥 그 방향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네. 오히려 하단이 없어지는 거죠. 네, 거의 본주까지 팔아가면서 이제 인버스 쪽으로 두 배를 넣어서 단기 수익 챙기고 또 좀 돈다 싶으면은 살짝 수익 포기하고 바로 정리해서 또 롱으로 잡아보고 이런 거래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주 거래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거래를 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돼요. 안 그러니까 되죠. 그게 그건 굉장히 안 되고, 위험하고 네. 어려운 건데 네. 이제 또 기관이나 좀 덩어리가 큰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수익을 거둘 거라고 저는 아니,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즘처럼 이제 변동성이 막 크잖아요. 네. 인버스도 사, 네. 레버리지도 사.
아, 두 그렇게 개를 사요. 네네네. 그래서 오른다 싶으면 레버리지 팔아. 그 다음에 오르면 인버스를 팔아야. 오르면 네, 들어보자고요. 아, 네네네. 올랐어. 이미 올랐어. 올랐어. 자, 오른 네네. 날은 네네. 레버리지를 팔아. 올라서 먹었으니까. 아, 네네네. 실현, 네. 실현하고. 익절. 그렇죠. 떨어진 날은 또 인버스 이익 났으니까 또 인버스 팔아. 어때요? 그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기계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최적의 투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어려워요. 말처럼 그걸 하기가 되게 어렵고 이 사람이 투자를 하다 보면 욕심이라는 게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당연히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어제도 사실 수익 실현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기적으로 만약에 트레이딩 하셨다면은 왜냐면 가격이 내려왔다 좀 돌잖아요. 그리고 밸류적으로 보면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떨어지기 전 가격대까지만 가더라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욕심이 나는 거죠. 났죠. 찐바닥 찍은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루 만에 떨어지니까 이제 막 멘탈이 깨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펀더랑 이 주가의 괴리가 커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격이 벌어질 때. 이격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매수해서 홀드를 하실 수 있으시면은 그 방법을 쓰시는 게 맞는데 그 매매를 지금 하실 때 좀 내가 불안하거나 좀 짜증나거나 신경질이 나시면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분명 좋은 기회이지만 돌릴 때 사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눌릴 때마다 사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돈이 항상 제한적이에요. 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밀릴 때마다 사시라고 저도 브리핑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떨어지는 구간마다 다 사요. 네, 그게 그렇게 되면 돈이 있을 수가 없고 떨어지는 초반부터 물량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나중에 밑에서 샀을 때 밑에서 사는 물량에 대한 그 효과가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면 평단이 위에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물을 타도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270에 샀다가 250대에서 더 사고 230대에서 또 샀는데 네네. 200대에서 진짜 많이 샀더니 190까지 떨어져 180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이 떨어졌을 때 많이 사시는 분이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한 5에서 10% 떨어졌을 때 돈 이미 거의 다 들어가 있고 네. 지금 사긴 사는데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막 한 1,000만 원씩 샀다. 그럼 지금 이제 막 100만 원에서 50만 원밖에 못 사는 그런 지경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밑에서 사는 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타이밍이네요. 밀리면 사되 네. 턴어라운드 될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렇죠.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늦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확인이 돼요 그게? 확인이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어제 좋을 때 안 좋은 뉴스 하나도 부각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또 안 좋게 주가가 흘러가니까 이미 있었던 재탕 뉴스까지 끌고 오면서 주가를 누르잖아요. 그 주체에는 당연히 수급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보려면은 적어도 이동평균선이라도 돌았을 때 단기 이평선 뭐 5일선이나 10일선이라도 돌았을 때부터 보면은 그러면 그때는 저가보다는 꽤 많이 높아져 있긴 할 거예요. 네. 하지만 이렇게 위아래 등락폭에 엄청 시달리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략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이 리스크를 안고 계속 모아 가실 건지 아니면은 조금의 수익을 포기하고 확실히 돌릴 때마다 접근을 할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사실 뭐 CPI 데이터 잘 나왔었고 그다음에 야간 선물도 너무 높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있었잖아요. ADR도 워낙 많이 높아졌고 그럼 그렇게 좀 확실한 날은 좀 매매를 해보는 거고 나머지 애매한 날에는 사실 매매를 안 하거나 확실히 이제 좋은 내용들이 나와서 이게 지금 피해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가격에 대한 상승 기조가 확실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예를 들면 저는 월말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를 보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안정적일 것 같다. 월말이라면 지금 이제 우리가 대기 중인 빅테크들의 실적, 컨퍼런스 등등을 확인하고 턴어라운드 되면 그때 밀리면 사는 물량을 늘리자. 그렇죠. 왜냐면 지금 쟁점이 뭐냐면 반도체가 좋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이클이 길어지니까 이게 압축과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게 지금 좀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 차익이 나오고 워낙 밸류 대비 떨어진 산업군들이 많으니까 이거 순환매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코스닥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요? 그렇게 수급이 좀 나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을 다시 압축시켜주고 집중시켜줄 수 있는 어떤 좀 대장의 뉴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창한 본부장이 다시 한번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큰 빌드업이라고 봅니다. 그 타이밍은 매번 오실 때마다 이제 말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뭐 최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이거 빌드업인데. 네. 이게 이제 월요일, 화요일 좀 안 좋잖아요.
안 좋았잖아요. 네네. 하이닉스가 4. 어제 좀 올랐잖아요. 네. 익절해. 음. 오늘 또 떨어졌잖아요. 4. 다음 주 월요일 또 오를 거 아니에요? 팔아. 어때요? 좋죠.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한번 제가 해보시면 옆에서 보니까, 네 좋을 못 하세요. 네. 하지 마세요. 보셨어요? 네, 제가 옆에서 보니까 못 하세요. 네. 그거는 이제 맞출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럴 리는 없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 세계 부호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변곡점마다 다 맞출 수 있다면 저는 전 세계 부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그걸 약속하든지 자기 자산의 한 20분의 1만 해보세요. 20분의 1이요? 네, 더 크게도 아니고 더 적게도 한번 하고 싶으면 해야죠, 사람이. 20분의 1만 해보세요. 그렇죠. 소액으로만. 네, 네. 그러다가 뭐 점점 잘 맞는다. 어. 그러면 늘리지 말고 그래도 20분의 1만 해보세요. 왜요? 잘 맞는데. 그래도 10분의 1로 하면 2배 버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죠. 5분의 1로 하면 4배 버는 거고. 근데 사실 주식은 사실 사이클을 잘 맞추는 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요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이렇게 톡톡 쳐봐요. 톡톡 이게 쳐보다가 기회인지 아닌지 계속 두들겨요. 두들기다가 조금씩 사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그냥 소액으로만 해보는 거죠. 소액으로 해보면 이게 내가 방금 조금씩 산다는 얘기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액이란 얘기잖아. 네네네 소액으로 하는데 그 소액으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네. 이 승률이나 네. 아니면 내가 매매를 실제로 해보면 쉬워 보이지만 해보면 네. 되게 어려워요. 그래요? 타율이 굉장히 높거나 네. 좋을 때는 한번 힘을 실어 보는 거고 아. 그게 아닐 때는 좀 더디게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사이클이 굉장히 좋게 움직여서 올라가다가 네. 약간 지금 사이클이 이게 늘어나긴 할 텐데 단기적으로 이게 집중이 될지 안 될지를 그렇게 고민하는 단계잖아요. 네. 이런 단계에서는 힘을 실어서 단기 매매를 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네.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 한없이 가벼운 경지상식 그렇습니다. 초판 인쇄료까지만 해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하죠. 그래요? 네. 어.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상승장이면 네네. 상승의 힘이 쭉 이어지는 장이면 그냥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그냥 일단 사놓고 기다리면 이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의 장도 그 장이냐? 최근의 장들 보면 이렇게 좀 이게 등락이 계속되는 장인 것 같아서 요럴 땐 차라리 그러면 4848 전략이 더 혹시 유효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4848 잘못하면 그냥 놓쳐버리고 그냥 다 떠나 버리니까 네네. 안 될 것 같고 그게 더 지금 같은 장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제 잠깐 들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현상 꿈과 현실은 좀 다르다. 꿈과 현실은 다르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알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 아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뭐 6에서 8%, 9%까지 지금 동시효과. 빠지고 있고요. 연휴 앞두고 좀 아쉽네요. 엔솔 정도 살짝 오르고 KB금융 최근에 계속 좋네요. 그치, 금융주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빠지는 쪽이죠 지금. 그러니까 상한판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가총액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조선주 일부 조금 좋은 상황이고요. 조선주. 근데 조선주는 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선 관련돼서 좀 코멘트를 했어요. 좀 도와달라. 그런 게 기사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미 투자 관련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는 방어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는데 또 블랙록이나 이런 쪽이 실적이 되게 잘 나오기도 했고 실적 주초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금리에 대한 또 수혜 아무래도 금융지주가 더 유리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와 연결고리가 있는 쪽들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수출입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이런 일부 좀 산업군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쪽이 그렇게 막 잘 가지는 않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올라가다가 멈추기 때문에 이쪽을 또 너무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기에도 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네. 우리 시장이 올라갈 때 좀 덜 오르고 내려갈 때는 하방이 열려 있고 이게 뭐 어떤 상품에 의존했다 그것 때문에 나비 효과다 이런 거 차치하더라도 수급적인 꼬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사실 기간이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이제 손바뀜이라는 뼈아픈 게 있어야 되고 만약에 손바뀜이 있다면 그동안 주도주였던 메모리 반도체 아니면 이전에 주도주였던 조방 원전 어디서 손바뀜이 나올까요? 손바뀜이 나오는 거는 반도체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도체를 버리는 손바뀜이 아니라 네. 기존에 오래전부터 투자했었던 반도체 사이클을 누렸었던 사람들이 조금
국내 시장을 엑시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가 대비 혹은 산업 대비했을 때 너무 수급적으로 소외가 돼서 많이 눌려 있었던 산업군들로 손익비가 좋은 거에 이제 시간을 투여를 하는 거죠. 그런 매매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에 그 반도체를 계속 못 사셨던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포모 현상들이 있었고 이 뭐 리포트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좀 주가의 상방이 크게 나오잖아요. ADR 목표 주가도 지금 요번에 바이클라이즈에서 $330 얘기도 그러니까요. 했고요. 그런 거 보면 아직도 먹거리가 되게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문제는 그 수급은 과거에 들어와서 사이클 초반부터 느렸었던 분들보다 이 유지를 잘 못하는 거죠. 아무래도 조금만 흔들리면 손절이 나갈 것이고 그다음 좀 불안하니까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미국장으로 가서 미국장 반도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워낙 시가총액이 크고 지금 비율이 높고 또 이 ETF에 관련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기간이 너무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뒤집을 만한 어떤 한 방이 나오거나 그게 없으면은 한동안은 좀 피곤한 시장이 유지가 될 수 있다. 물론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이 매매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별로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분명 흔들리거든요. 네. 파일럿이 흔들리면 매매가 흔들리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를 많이 하시면 매매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박자 느리게 행동하면 좋다라는 그런 국면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들어오는 이 수급은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을 것이다. 되게 어떻게 보면 가벼울 것이다라는 얘기들로 좀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얘기하는 과정에 우리 시장 시작했습니다. 오늘 됐습니까? 네, 코스피의 선물도 자칫하다가 또 매도 사이드카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이드카는 이제 디폴트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이드니까 사이드카니까. 네. 서킷은 이제 조금 세다 싶으면 서킷이고 사실 뭐 서킷이 13번 정도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 네, 올해만 7번이니까 벌써. 올해 아마 12월 30일쯤 되면 올해를 복귀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네. 참 우리 금융시장 역사에서 이례적인 한 해였다. 정말 잊지 못할 한 해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장은 시작했고요. 네, 상황 한번 볼까요? 한번 불러주시죠.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지수 같은 경우는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당연히 반도체가 좀 떨어지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부터 상승률 상위를 좀 보시면 뭐 이렇게 좀 테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코스피예요, 나오고 이게? 있습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조금만 크게 볼까요? 네. HLB 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솔팅한 일단은 등락률 등락률, 순위로 네. 등락률 순위로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예요? 네, 코스피입니다. 왜 이렇게 아는 회사가 없어? 등락률이 오늘은 작은 회사들이 움직이니까 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고 조금 확인이 되는 종목군들 보시면은 뭐 SK텔레콤 같은 거, 그다음 많이 좋아졌다. 왜냐하면 네. 처음에 이런 거 한 6개월 전에 보여드렸을 때는 네, 저 종목 있는데 많이 없어지긴 했네요. 아니 그 깨끗한 나라는 그 화장지 만드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모나리자나 뭐 깨끗한 나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지 뭐 정부 정책 관련된 테마주로 들어가는 종목군들입니다. 근데 우선주도 있어요 또? 뭐 우선주야 뭐 종목마다 약간의 다 있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라서 네.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SK텔레콤 그리고 이제 금융지주들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좀 방어적인 특성을 가질 때 통상적으로 움직이는 쪽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좀 테마적으로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대형주 단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코스닥으로 넘어가봐도 전일 HLB 관련된 줄이 대거 상한가 갔었는데 거기에 대한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오늘 같고. 세네. 그다음에 이제 사료곡물 쪽 뭐 계절성 관련된 부분이나 또 호르무즈합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벤트로 테마적으로 또 움직인 건데 요것도 결국엔 테마성 있는 움직임들이죠. 뭐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좀 호르무즈합 관련된 테마나 기존에 있었던 그런 테마주들이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형주단은 크게 좋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종목군들 좀 보면은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신 종목들 많이 나오시는데 다 거의 다 방어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간다라는 거는 기존에 잘 가던 주도주가 잘 못 간다라는 거고 수급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수급 보시면 기간이 5,6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전날의 수급의 변동이 좀 크게 있었던 게 선물이 장 마지막 하고 나서 4시 10분까지 1조 6천억까지 완전 돌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간 금투에서는 좀 물량이 나올 수 있고요.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초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하는 것도 이렇게 폭이 뭐 크질 않네요, 그죠?
보니까 뭐 4%, 3% 방금 보여주신 화면 보니까 네네네. 뭐 2, 3, 4%뭐 요 정도라 네. 뭐가 이렇게 막 뜬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테마주들 외에는 좀 네. 그렇게까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 세게 하는 친구들은 뭐 있습니까? 뭐 하락 세게 하고 있는 거는 그것도 보이죠? 네, 일단은 요거 그냥 개별주로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일단 6%대 계속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꽤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9% 정도 하락을 하고 아유, 있는데 네. 한번 그 보여주실래요? 그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네, 잠시만요. 네. 등락 순위 보시면 이게 제가 요 HTS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거 하락순으로 바꾸면 네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은 상위 종목군들에서 삼성전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순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빠지고 있고 반도체가 또 전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발 밸류체인 단안에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로봇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빠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일에 많이 올라갔었던 산업군들 순으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얼마나 하락을 덜 하는지가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고 반도체가 더 하락한다라는 거는 보지 않아도 그냥 수급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네, 전일에 네, 수급발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대형주들이 빠지면 기본적으로 기관이나 프로그램에서는 대량 매도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락장인가? 그러니까 상승 하락이 반복이 될 텐데 당연히. 네네. 근데 상승장에서는 5% 빠졌다가 다음날 10% 올리고 뭐 7% 빠지면 다시 뭐 10%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올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최근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 뭐 물론 이제 오른 날 크게 오른 날도 있지만 하여튼 그 오른 거보다는 빠지는 폭이 더 큰 것 같아요 계속.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락장이라는 어떤 시그널 아닙니까? 이거는 요 화면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이게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네.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보시면 단기적으로 짧아요. 하락장 특징이 단기 하락할 때는 이 하락이 짧고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반등이 절대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전 고점보다 고점이 낮죠. 그다음에 또 변곡이 나와서 좀 지지하는 듯 했으나 이 고점이 이 고점을 못 뚫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락 추세선이 끄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 반복적인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동평균선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 분석 얘기하시면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120선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는 최근 주가의 움직임의 평균값이 120일 동안에 움직였었던 가격만큼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6개월 치면은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선까지 깨지게 되면은 사실상 좀 하방이 더 크게 열릴 수 있고 이때쯤 되면 뭐가 바뀌냐면 주봉과 월봉이 바뀝니다. 예, 주봉과 월봉의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무조건 하락장이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지기 시작을 한다면 하락장인 걸 이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많이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아요. 네. 되게 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공교롭게 이제 다음 주 하고 네. 한 2주 어간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 대한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엄청 여기에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 거죠. 이걸 되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추세가 꺾였는데 정말로 이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락장의 전략을 대비해야 될 때 그런 이제 분수령이 참 7월에 펼쳐지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진짜 7월 말까지 일정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 실적 발표할 때 우리 투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제 여기 엄살 얼마나 부리느냐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투자는 뭐 할 거다라고 보는데 그 톤앤 매너, 그다음 시장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단기적인 사후 해석을 수급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어차피 그 하는 회사들 다 볼 건 아니고 한 회사 딱 하는 거 보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떻게 하는지 대충 나오겠지 뭐. 걔네들끼리 서로 얘기했겠지 뭐, 그죠? 뭐 그럴 예를 들어 수도 두 있고, 회사는 네. 엄청나게 투자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두 회사는 우리는 조금 조심할게요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네. 좀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방향, 우리에게. 반도체 회사들의 좋은 방향.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어닝에 대한 얘기로 요즘에 흔들리고 있잖아요. 특히나 하이닉스에 대한 어닝 기준이 갑자기 낮아지면서 떨어졌는데 그 주요 이유가 HBM이에요. 네. 근데 HBM은 원래 선주문이 다
끝났죠. 끝나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어닝 기준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바클레이즈 아까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은 330불로 얘기를 하면서 제일 집중적으로 얘기했었던 게 HBM 중심으로의 상승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닝을 건드리는 주체 요인은 HBM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D램의 ASP의 효과를 다 받지 못한다예요. 하이닉스 경우. 네, 하이닉스의 경우 그럼 완전 갈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닝콜을 했을 때 우리 HBM 있어도 괜찮은 걸 보여주면 이제 방향이 많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밀림을 그때 턴어라운드 될 것 같다라는 강한 뭐 어떻게 보면 자신감, 뷰를 갖고 지금 이제 버티는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무너지면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락장에 대비해야죠. 맞습니다. 근데 저도 여전히 그때 턴어라운드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이 장을 우리가 꿋꿋하게 밀리면서 살고 가는 건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알파벳일까요? 저는 뭐 알파벳 이런 특정 회사보다는 저는 3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뭐 요 정도가 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아마존이나 뭐 알파벳이나 이런 걸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캐펙스 투자를 처리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중요한 거죠. 만약 캐펙스 투자를 처리하는 내용이 나오고 네. 거기에 따른 근거가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좀 심각한데 싶으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근데 그런 내용이 일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요즘에 시장을 뒤흔드는 주체죠. 모건 스탠리.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일에는 시장 좋을 때 무슨 얘기를 딱 꺼내놨냐면 캐펙스 좋아지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또 던져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뉴스를 조금 잘 정리하셔가지고 근거와 그 뉴스의 각각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이렇게 출연자가 나와서 버티세요. 이거 좋을 것 같아. 이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근거로 말씀드린 그 요인을 한번 똑같이 원문 읽어보신 다음에 어려우시겠지만 원문 읽어보시고 이게 나오면 진짜 뒤집어질 수 있겠다. 왜냐면 상반되잖아요. 누구는 HBM 때문에 못 간대. 누구는 HBM 때문에 간대. 근데 목표 주가가 엄청 갈리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좀 슬픈 얘기지만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뒤집어진 내용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거 두 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턴할 때 지금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턴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P가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그런 상승 기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저는 떨어진 거의 3분의 2 정도는 돌릴 거라고 보거든요. 네. 좀 기간은 걸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떠한 이슈에 따라서 돌림이 나왔을 때 나는 어느 정도 돌림이 나오겠다라는 것까지 설계를 해놓고 지금 시장을 보셔야 그나마 버틸만 하지 그게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분수령 때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신 뉴스도 보고 있고 금일도 사실 좀 대형주 빅테크들의 뉴스를 좀 정리를 해봤었는데 이거는 뭐 제가 화면을 들고 오진 못했는데 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오늘 올라간 게 AI 인프라 확장에 따라서 칩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고 있다 이걸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CEO가 발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어요. 네. 만약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확장 기대감이 작다면 CEO가 이런 발언을 안 하겠죠. 그다음 메타 같은 경우도 AI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를 기존보다 확장을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 주민 반대 그리고 뭐 일부 주에서의 좀 지연 이런 것들이 있지만 빅테크들이 지금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상황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금리가 굉장히 높은데도 회사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해서 투자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이게 늦으면 안 된다라는 그들만의 인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그래서 되게 좋은 내용이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도 버핏이 뭐 투자한 내용도 있지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착공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앞단이 안 되는데 에너지는 뒷단이잖아요. 네. 그럼 밸류체인 뒷단이 좋다라는 건 앞단은 좋다라는 소리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내용들은 되게 좋게 나오고 있는데 뒷단은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앞단이 자꾸 죽는데요. 그럼 뒷단에 있는 산업들 다 죽어야 정상이잖아요. 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수급적인 부분과 약간 노이즈 있는 뉴스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수급에 좀 늘리는 영향이 큰 거지 펀더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엔 시간이 돌고 돌아 지나가면 손바뀜도 있을 거고 하고 나면은 결국엔 펀더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컴퓨터를 뭐 4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얘 안 올라가도 80만 원까지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투자가 많아지는 쪽이 변곡점인데
시장 참여자가 그 생각을 지금 할지 아니면 지금보다 가격이 10%더 떨어졌을 때 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거는 결국엔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한 캔들이 돌고 이평선이 돌 때 선택을 해도 전혀 늦지 않다. 왜? 이전에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희망 회로가 있을 때 가격 대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5%를 늦게 산다고 해서 못 먹느냐? 너무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급할 필요가 없다. 좀 천천히 보자. 라는 게 제 취지입니다. 네. 지금 뭐 여의도나 뭐 이런 데 기관들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네, 그 분위기는 그러니까 개인들 투자들 말고 네. 그 기관들은 분위기가 대체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기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숫자를 보죠. 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시황 속에서의 노이즈 그 가운데 어떤 걸 중심으로 가질까 여전히 기관도 분수령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의 시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주도주, 하이퍼스케일러 이 실적을 안고 이렇게 싸졌을 때 계속해서 사야 되는가? 아니 좀 이따 사야 되는가? 이런 분수령의 갈림길에 여전히 기관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외국인들이 좀 중요해 보여요. 환율이 이전보다 많이 낮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약간의 이제 잽잽하는 것 같은데 음. 오늘은 수급 어떻습니까?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한 2,100억 정도 빠지고 있고요. 기관 금투가 6천억이고 금투가 1,800억. 그러니까 기관이 총 6천억을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260억 정도 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네.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네, 좀 연구해 오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오늘은 대략 지수로는 한 4% 넘게 그렇죠. 빠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거 하나 좀 여쭤볼까요? 들어가시기 전에 보통 증권사별로 CFD 떨구는 시간대가 좀 다르더라고요. 보통 오전에 있는데 오후에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네네.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한 이틀 전에 점심 시간대 크게 움직였고 어제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확 나왔었고 이게 오전과 오후가 확 다른 게 더구나 무슨 투심이겠지만 네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떨까요? 왜냐면 거래일도 좀 적고 우리가 생각했던 매크로 둔화 우려들은 대부분 좀 확인이 됐고 어저께 케빈 워시 발언 꽤 중요했었지만 그 중장기적인 시계를 갖다고 본다면 네. 오늘 뭐 금통위에서 금리 올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등등 어떻게 봐야 될지 오후장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그 지금 오후로 갈수록 원래 내일 거래일이 있다면 저는 오후로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니 나스닥이 보통 이렇게 반도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네. 같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하이닉스에 대한 낙폭 물론 ADR이랑 괴리가 있고 거기에 맞게끔 떨어지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이 좀 덜 떨어지더라도 미국이 반응을 해요. 근데 지금은 반응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미니 나스닥 자체가 안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하방은 좀 정해져 지금 멈춰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오후에 돼서 미니 나스닥도 떨어질 수 있죠.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멘트를 할 수 있고 매크로 이슈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좀 돌리는 방향으로 원래 보는 게 맞기는 한데 문제는 내일 휴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금토일인데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하루 만에 말을 막 바꾸고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WTI가 80불로 오늘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런 노이즈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 내용이 해소됐음에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PPI를 봤을 때 그 컴퓨터 관련된 그 데이터가 높아졌거든요. 그럼 치플레이션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치플레이션으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소비 둔화. 근데 소비 둔화는 일반적인 소비 둔화죠. 근데 그거에 대한 노이즈를 깼었던 게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의 수요로 처리를 하는 건데 기관 수요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두 개가 매크로적으로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국채의 수익률을 땡길 수 있는 부분으로도 갈 수 있지만 반대로는 반도체에 대한 가격에 대한 또 둔화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순화로 반도체 가격 하락. 네, 그렇게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말 사이 3거래일 동안 현금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현금을 가지고 있고 조금 갭 상승하더라도 그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오늘은 부진한 상태로 끝날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또 상황이 바뀌어서 돌린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시가 라인 있잖아요. 시가 라인을 재돌파하는지 안 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시가 라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이 시작하면 네. 외부의 시초가, 네? 시초가 라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라인을 회복하는 날이 있고 회복하지 못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단은 그냥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시고 만약에 내가 돌릴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근거들이 나온다면 시가 라인이 반드시 돌파가 되었을 때에 의사결정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가가 강하게 돌파됐어? 그럼 거기를 해서 돌파 매매 자료 잡고 시가가 다시 깨진다. 그럼 거기서 다 정리해주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럼 손익비가 짧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좀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 라인을 보면서 매매를 결정하는 네, 이건 아주 디테일한 기술적인 어떤 팁 같은 건가 보네요. 네, 저의 약간 개인적인 팁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매매 모든 기법. 네, 매매 기법. 약간 매매 기법 느낌으로. 왜냐면은 그냥 디테일하게 떨어졌을 때 돌릴 때 사세요 하면 못 이게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기준을 잡아 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 기술 보여달라는 분들도 아까 저 채팅창이 좀 있으시던데 그 가슴에 조개 올려놓고 깨는 기술 가슴에 그거 몰라요? 그게 뭐죠? 그 외에 저기 네. 그 해달 뭐 이런 친구들이 배에다 놓고 네. 번호 걔가 저기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퉁퉁퉁퉁 끼고 이렇게. 네. 아유 개인기? 됐어. 네, 요거는 그냥 네. 오랜만에 오셔서 반가운 마음에 좋습니다. 네. 네, 쓸데없는 얘기 한번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아주 반가운 소식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거 그 티셔츠 뭐 있잖아요. 이거 캐릭터 티셔츠. 같은 것도. 네네. 지금 안에 입고 왔는데. 그래요? 네, 여기 이렇게 귀엽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구나. 이번에 제가 디자인해서 만든 옷이에요. 진짜? 네. 오 그래요? 네, 그거 팔아요 만들어- 또 그거 어디서? 아직 팔지는 않고 네. 그냥 구독자분들한테 좀 나눠 드렸어요. 그래요? 그냥 굿즈로 만들어가지고 네. 오. 좀 신기한 걸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나도 저런 걸 좀 해야 되나? 선글라스. 티에다가 선글라스 딱 박아갖고. 좋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앞으로 자주 봬요.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